안녕하십니까. 황남기 스파르타 행정학 함께하는 정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주제는 나카무라와 스무루드의 정책 집행자 모형인데요. 자,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죠. 2019년에도 국가직에서 또 다양하게 국가직 799에서 출제가 되었고 경찰 등등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카무라와 스무루드의 정책 집행자 모형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각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일단은 나카무라와 스무루드의 정책 집행자 모형이 뭔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정책 집행자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눴는데 뭐를 가지고?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가지고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문자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다음 관료자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그래서 고, 지, 협, 제, 관 이렇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푸실 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고지, 협, 제, 관. 고는 뭐죠? 고전적 기술자. 지, 지시적 위임가. 협, 협상가. 제, 재량적 실험가. 관, 관료적 기업가.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집행자의 권한이 강해진다. 집행자의 재량이 커진다. 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거의 다 됐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더 볼 거냐면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정책 수단은 기술적 수단에서부터 행정적 수단, 목표는 구체적 목표, 추상적 목표까지 이렇게 있는데 고전적 기술 관료형 이 경우는 일단은 결정자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책 결정자가 행정수단, 목표,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모든 목표를 다 정합니다. 그냥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만 집행자가 약간의 재량을 갖고 있다. 뭐 여기까지 사실은 다 정하는 거죠. 그리고 고전적 기술 관료는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만 약간의 재량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지시적 위임가는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정책 집행자에게 조금 더 권한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 행정적 수단. 행정적 수단에 대한 재량이 주어진다. 행정적 수단에 대한 권한이 위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적 수단까지 갖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공통점을 생각을 하셔야겠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일단은 목표를 누가 정한다?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결정한다. 라는 거죠. 그것을 고전적 기술 관료, 지시적 위임가 둘 다 그것을 충실하게 그것에 동의하고 충실하게 따른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서 집행자는 고전적 기술 관료나 지시적 위임가는 둘 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한다. 라는 점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행정적 수단까지 갖는다. 얘는 갖지 못한다. 그 정도. 그 다음 협상가를 봅시다. 협상가도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이랑. 뭐냐면 정책 결정자가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얘네 둘은 결정자가 결정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 협상가 같은 경우는 이 제시한 목표에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얘네 셋 다 결정자가 목표 설정, 여기는 동의하고 집행, 여기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재량적 실험가형인데요. 이 경우는
추상적 목표에 대해서만 결정자가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자가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 이 경우가 가장 정책 집행자의 권한이 큰 경우죠. 이 경우는 추상적 목표까지도 관료적 기업가가 다 정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정책 결정자가 무조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명색이 정책 결정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설득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상적 목표까지 뭐 기술적 수단, 행정적 수단, 구체적 목표, 추상적 목표까지도 다 하는 거.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기억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은근히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협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여기서도 협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협상 때문에 이 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림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재량적 협상가는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게 자기가 목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 자체는 결정자가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 관료적 기업가는 목표 자체를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라는 점, 그 둘의 차이점도 기억을 하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글로 써 있는 내용은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고전적 기술 관료형, 정책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내용까지 모든 것을 결정자가 다 한다. 그럼 집행자는 뭐를 하느냐?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만 약간의 재량을 갖게 된다. 가장 약한 경우다. 가장 재량이 적은 경우, 재량이 약한 경우다. 다음 지시적 위임가형.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집행자에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술적, 행정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부여받는다라는 점이 아까 고전적 기술자형과의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공통점도 보셔야겠죠. 정책 결정자가 제시한 목표에는 일단 동의하고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는 협상가형부터. 이 협상가형에서는 결정자는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 결정을 협상가가 하는 건 아닙니다. 목표 설정 자체는 정책 결정자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자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 집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협상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정책 집행자의 역할은 여기서 협상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협상가형 같은 경우가 앞에 본 두 가지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나 지시적 위임가형이랑도 공통점이 있고 우리 관료적 기업가형이랑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공통점이 겹치기 때문에 협상가형을 그것들이랑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 재량적 실현가형. 이 경우에는 추상적인 목표까지만 정책 결정자가 정하고 구체적 목표는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한다. 그래서 집행자는 추상적 목표 설정까지 어떤 여기 능력도 보유하고 자기 책임하에 관장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가장 재량이 큰 경우는 집행자가 만든 정책과 목표. 정책 결정자가 명색이 정책 결정자인데 정책 자체를 누가 정해요?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집행자가 정책을 정해버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자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재량권이 굉장히 큰 경우다. 자신들의 정책 목표. 여기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정책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인 정책 목표까지 스스로 설정한다라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겠죠.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장악한다. 자신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 또는 강제하여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한 다음에 거꾸로
근데 원래는 사실은 어떤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자를 설득을 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거꾸로 됐어요.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하는 그런 케이스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려면 이런 경우겠죠.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나 그리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자 쪽이 훨씬 더 큰 경우, 정책 결정자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도 기출이 되었는데 FBI의 후보국장, 이분이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된다라고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FBI 뭐죠? 미 연방 수사국이죠. 이 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수사가 뭔지 알겠어요. 수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것은 FBI겠죠. 그리고 얘네들만의 기밀 사항도 많을 거고, 그거는 정책 결정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각각의 나카무라와 스모루드, 정책 집행자 유형 각각의 내용을 보신 건데 우리가 일단은 구분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잘 구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